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이학박사이자 물리치료사로 근무 중인 정은동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만 몰랐던 통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통증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경험하고 있고 인간이 죽기 전까지 계속 동행해야 하는 동반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통증 때문에 무척이나 괴롭고 이로 인해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만드는 아주 앙숙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우리가 느끼는 통증은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으로 그 복잡함 때문에 체계적인 연구가 힘들어 아직도 그 기전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이견을 보이고 있고 보다 정확한 기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전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수수께끼 속에 있는 녀석입니다. 세계 통증 연구 학회의 정의에 따르면 통증이란 실제적 또는 잠재적 조직의 손상에 관련하여 표현되는 감각적이고 정서적인 불유쾌한 경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겁니다. 그죠? 어려워요. 정서적인 불유쾌한 경험이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양쪽 어깨가 너무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치료사 선생님께서 양쪽 어깨를 지그시 잡아 압박을 해주죠. 어떤 분은 어깨가 시원하다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손만 대도 아프다는 느낌을 받으며 불쾌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통증의 역치가 다르고 정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불쾌한 느낌이 있으면 아픈 거고 그게 바로 통증으로 이해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통증은 왜 필요할까요? 반복적으로 또 얘기하지만 통증은 건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정상적인 신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화재에 대한 경보가 울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빠르게 몸을 피하고 대처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죠. 사람 몸에서 발생하는 통증도 같은 원리입니다. 통증이 생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경보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아픈 부위에 자극 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다리를 쩔뚝거리거나 몸을 덜 움직이게 되는 정상적인 보상작용이 나오는 거죠. 다음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려 합니다. 질문들에 대해서 현재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정보가 맞는 내용인지 틀린 내용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통증은 그냥 좋아지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치유하는 기전들이 작동하기 때문에 쉬면 낫는 통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급성으로 발생했거나 심한 통증일 때는 재활 운동도 하지 말고 쉬는 게 오히려 더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자세성 문제나 근력 약화, 그리고 비대칭적인 근육의 사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통증은 또 발생하게 되고 결국 만성으로 넘어가서 작은 자극에도 통증이 유발되는 괴로움 속에 살게 됩니다. 통증이 생기면 원인을 찾아서 꼭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아프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어르신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아픈 거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신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현재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 세대들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통증이 괴로워서 하루하루 힘들게 사십니다. 대부분 퇴행성 질환으로 진행되어서 치료가 어려워진 경우가 일반적이죠. 젊은 시절 잘못된 자세에서 발생했던 통증을 참고 견디고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무한한 희생으로 무리하게 사용한 움직임들이 결국엔 관절을 망가뜨리고 만성 통증을 일으킨 거죠. 나이가 들면 전반적인 근력이나 심폐기능 저하로 젊은 사람보다 더 쉽게 통증이 발생하긴 하지만 어떠한 외상이나 내과적 질환 없이 발생하는 이유 없는 통증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게 아니라 통증이 있을 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서 아픈 겁니다. 퇴행성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는 오히려 젊으신 분들이 디스크가 터지거나 튀어나오는 디스크 퇴행성 변화나 척추 관절의 관절염, 그리고 협착증 이런 증상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과연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요? 나이보다는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들이 생기는 것이고 꼭
원인을 찾아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파도 참고 운동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운동 이후에 생긴 경미한 근육통은 스트레칭이나 통증이 심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회복에 더 도움이 되지만 움직임에 지장이 될 만큼의 강도 있는 통증들은 근육의 2차 손상이나 또 다른 통증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쉬어줘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열감이 있으면 냉찜질을 해주고 통증 부위가 부어 있으면 심장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휴식을 하면서 병원에 방문해 주사나 진통제를 처방받는 게 가장 좋죠.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실 거예요. 아파서 병원 가면 재활 운동을 하라고 하면서 왜 쉬어라고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재활 운동의 목적은 예전에 나의 좋았던 상태로 돌아가거나 통증을 일으켰던 원인들을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심한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을 줄여주는 목적이 아닙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쉬어야 하고 통증을 참으면서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한 통증 이후 재활이나 운동의 시작 시기는 내가 통증이 줄어들면서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을 때 그때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재활의 골드 스탠다드라고 불리웁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진통제만 먹어도 나을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통증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몸의 어떤 부위가 고장이 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께서 아프면 진통제를 드시고 계시고 진통제가 통증 완화에는 좋지만 문제가 뭐냐면 의료진을 통해 제대로 된 통증의 원인을 진단을 받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상태면 이제 괜찮지만 무작정 진통제만 드시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통증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안 된 상태에서 통증만 일시적으로 줄이다 보면 진통제를 먹으면 덜 아프니까 본인 스스로 나아가는 줄 알고 아픈 부위를 또 쓰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한 손상과 통증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에는 통증이 학습이 되고 진통제조차 듣지 않는 상황에 오게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아프네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병원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특별한 외상이나 내과적인 질환도 없는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통증이 갑자기 생겼다고 하십니다. 희한할 노릇입니다. 예전 아픈 기억인 성수대교 상품백화점 붕괴 사건들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러한 큰 구조물들이 특별한 지진이나 폭탄 테러와 같은 것도 없이 와르르 무너졌죠. 과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일까요? 분명히 오랜 시간 지반이 약해지고 서서히 그 구조물들의 기능을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 몸도 똑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생긴 통증은 없어요. 그동안에 쌓여있던 문제점들이 어떤 동작이나 특별한 자극들로 인해서 시발점이 된 거죠.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치료받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또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료를 한두 번 받고 통증이 완화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셔야지만 호전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차이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통증을 참고 살았냐의 차이도 있지만 얼마나 안 아플 때까지 치료를 지속해서 받았느냐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통증을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더 오랫동안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치료를 몇 번 받고 좋아지면 이제 덜 아프니 괜찮아졌나 보다 생각하고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치료된 상태가 아니죠. 가스불에 냄비가 올려져 있어요. 물이 펄펄 끓다가 넘치는 거 보면 가서 불을 줄이거나 끄게 됩니다. 하지만 냄비 안에 있는 불은 엄청 뜨겁죠. 한참 동안 조심해야 되고 식을 때까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 몸도 일시적으로 통증이 없어졌다고 해서 완전하게 치료가 된 게 아니라
통증 없이 지내는 기간을 3개월 이상 유지를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통증은 학습이 됩니다. 여기서 학습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뇌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통증을 쉽게 느끼는 뇌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통증 없는 기간 3개월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뇌가 학습하고 다시 바뀌는 기간이 대략 3개월 정도 소모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통증이 없어졌더라도 치료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허리 아픈 걸 보니 디스크 증상이 있나 봐요. 얘기를 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오해하고 계신 게 바로 디스크입니다. 목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추간팔 탈출증, 즉 디스크로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물론 병원에서 CT나 MRI 촬영한 뒤에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요통의 가장 큰 원인은 요추 추간팔 탈출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추간팔 탈출증은 요통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당기고 저리면서 아픈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걸 잘 모르고 계십니다. 허리가 아픈 것은 여러 원인들이 있겠지만 허리나 엉덩이 근육의 문제, 그리고 허리 주변 관절과 주변 인대의 손상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치료의 포커스는 허리나 코, 그리고 엉덩이 근육을 이완 및 강화시켜서 비대칭적인 자세를 바로잡는 게 재활의 핵심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모든 재활의 이유는 통증을 줄이고 없애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죽기 전까지 통증의 신호를 받으면서 치료하고 운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프기 때문에 힘들고 짜증도 나시겠지만 삶의 일부이자 아주 필요한 경보 역할을 해주는 통증을 잘 관리하셔서 삶의 질을 더 높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 유익하셨는지요?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